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이번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이 다음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네, 먼저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과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쉽게 남겨주시면 저랑 그리고 신광섭 전문가가 소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섭 전문가가 또 전문가님 조금 전에 쉬시고 오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소통까지도 도와주셨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창준 님이 요즘 은행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데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거기에 신광섭 전문가가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바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창준 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까지 남겨주셨네요. 좋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어도 어떤 궁금증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소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또 한 분이 안녕하세요.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늘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LG화학이랑 LG전자가 이제 리콜 이슈 때문에 오늘 급락세를 보였죠. 한번 오늘 이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 만큼 신광섭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LG전자, LG화학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화학이 지금 GM 볼트의 그런 리콜로 인해서 GM 볼트 리콜이 이제 GM에서 혼자 죽지 않겠다. 네, LG화학과 같이 물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충당금으로는 한 600억 정도를 쌓아놨는데 그게 지금 뭐 조 단위로 이제 나오면서 좀 약간 그 부분에 반영을 이제 한 번에 했죠. 근데 예전에 현대차에서도 이제 그런 일 코나로 인해서 그런 리콜 이슈가 있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LG화학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그 이후에 뭐 그거를 또 만회를 못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그런 이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LG화학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떨어지는 칼이니까 오늘 받기에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LG화학,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횡보하는 권역을 조금 이제 하단부까지 거의 내려왔는데 뭐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나 LG전자에서 더 빠지면 뭐 조금씩 나눠서 좀 사볼 수 있는 권역이지 이게 무서워서 뭐 이걸로 인해서 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뭐 나락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좋을 땐 더 갈 것 같고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지만 사실 항상 일정 부분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사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지 않지만 주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동을 할 때 내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좀 싸게 사고 좀 비싸게 팔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 거라서요. 일단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LG화학이나 LG전자는 조금 이번에 하락을 조금 매수에 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여쭤보셨는데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가 이제 그 디램 가격의 어떤 그런 고점 논란, 피크아웃 논란이 있죠. 그래서 그 뭐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거다 이런 어떤 부정적 전망으로 이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좀 급락을 했죠.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슬금슬금 밀고 내려오다가 이번에 지수가 내려갈 때 정통으로 좀 타격을 맞으면서 좀 급하게 이제 크게 하락을 했죠, 단기간에. 근데 뭐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있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밑으로 뭐 한 10% 정도 더 빠진다면 9만 원인데 근데 9만 원까지 내려가고 나서 올라간다고 하면 10만 원까지밖에 못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아래로 리스크는 적은데 위로는 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후에 종목들은 안 가고 지수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장 속에서 뭐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삼성전자 예전에도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가 갖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이거를 뭐 여기서 지금 뭐 무서워서 팔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언제 사야 되나라고 조금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지금 반도체 수요 둔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반도체가 뭐 그 슈퍼사이클이 온다, 반도체가 모자른다 이래서 이제 업체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재고를 이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 특성이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가 필요한 업체들이 재고를 미리 먼저 많이 확보하겠죠. 근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재고를 확보를 안 하니까 더 안 사겠죠. 그러면서 가격은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간 속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자동차도 그렇고 뭐 서버 수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어떤 CPU가 나올 때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될 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업황의 정상화가 언제든 금방 또 괜찮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어서 당장 사서 내일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밑으로 내려갈 어떤 그런 리스크보다는 위로 갈 수 있는 좀 확률이 많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반도체 관련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원익 QNC 그리고 뭐 월덱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건 SK하고 SK 머티리얼스의 합병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약간 매수의 권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좀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용감하게 한번 좀 부딪혀 보자. 지금 구간에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또 일일이 다 대응을 해주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였는데요. 질문자님 잘 들으셨죠? LG화학이랑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 급락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디램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될 건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톡방 상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금 월미도님이 정말 주식은 어렵군요 라고 하셨고요. 여신은성님이 제 이름이 있어서 되게 민망하네요. 전문가님 방송으로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TV 시청하시면서 나도 정말 주식이 혼자 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큰 수익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인데요. 신강서 전문가가 매시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특히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시장이 급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의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 다가오거나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 그 제가 한 번은 이제 전혀 영향을 안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테이퍼링 이번에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충격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하락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잭슨 홀 회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좀 조정을 받았던 게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시장의 조정이 조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잭슨 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파월이 연설을 하겠죠. 연설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델타 변이 어떤 그런 델타 변이로 인한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상황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요소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사실 그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미리 팔고 나가는 어떤 그런 자금들 때문에 좀 시장의 조정이 좀 크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장에서 이번에 조금 놀랬던 게 이제 7월 달 FOMC 회의록이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예상보다 빠르게 이번 연도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주가 빠지고 있었어요. 빠지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이 한 번 더 내려갔고 미국 증시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루 이틀 더 빠진 건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먼저 내려오고 있었죠. 먼저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빌미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그 FOMC 회의록이 7월 달 FOMC 회의록이잖아요. 7월 달 FOMC 회의. 7월 달에는 사실 델타 변이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었고 약간 이제 초반부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가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왔지만 그 시장에서는 이번에 그 잭슨 홀 회의 때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신호를 주고 9월 달에 FOMC 회의 때 발표를 하고 실제 개시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넉넉하게 뭐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도부터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FOMC 회의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되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7월 달 얘기고 지금 이제 8월 달, 9월 달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은 또 이제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잭슨 홀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발표할 거를 사실 얼마 전에 댈러스 여는 총재가 미리 조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댈러스 여는 총재가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자기는 10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연준의 의원들과 연준의 의장과 그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라든지 아니면 댈러스 여는 총재라든지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와 댈러스 여는 총재가 계속적으로 발언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장은 계속적으로 조금 그 예방주사를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번에 댈러스 여는 총재가 그 FOMC 회의록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급락하니까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델타 변이가 성장률에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본인도 댈러스 여는 총재도 자신의 전망을 조금 조정할 수 있고 9월 FOMC 회의 때까지는 델타 변이의 추세를 조금 자세히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잭슨 홀 회의가 끝나고 나면 파월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잭슨 홀 회의의 어떤 그런 파월의 발언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좀 신화적인 발언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은 사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오히려 그 잭슨 홀 회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약간 기대감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파월이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시장에 좀 약간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음 주에도 좀 9월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지금의 하락폭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조금 많이 상당 부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너무 빠르게 팔지 마라. 그냥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조금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판단을 냉정하게 좀 잘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자면 최재형 관련주, 뭐 이낙연 관련주죠. 근데 그런 최재형, 이낙연이 시장에서 조금 약간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론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수치나 여론 조사들이 그들한테 좀 우호적으로 가지 않고 약간 이재명 쪽으로 좀 약간 몰려가죠. 몰려가고 약간 이게 지금 베팅한 게 좀 틀렸다. 라고 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 한일단, 좀 한세엠K, 그리고 뭐 서원, 그리고 뭐 그 이낙연, 뭐 남선알미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다른 종목도 다 깨졌어요. 지금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종목들이 시장이 괜찮았어도 그런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나 이런 부분이 우호적이지 않아서 혼자 내려왔을 텐데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른 멀쩡한 종목들까지 같이 다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에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별로예요. 별론데 지금 멀쩡한 종목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어떤 LG화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다 깨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레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향후에 지수가 올라가거나 시장이 괜찮아지거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 편하게 갖고 있을 종목이 대선 테마주냐 아니면 예를 들면 LG화학이냐 SKC냐 어떤 거냐 둘 다 깨지고 지금 가격은 비슷하게 이 종목을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20%, 이 종목을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20%인데 뭐 어느 종목을 내가 여기서 끌고 가는 게 마음 편하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생각을 곰곰이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지금 전염력이 빨라서 지금 막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바이러스가 사실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어져서 이제 뭐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도 맞고 있고 델타 변이가 이 약한 바이러스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으면 항체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약간 집단 면역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지금 독감처럼 그냥 대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곰곰이 보면 그들은 백신을 70% 이상 맞아서 이제 걸려도 중증될 확률이 독감보다 적어요, 수치가. 그러니까 사망할 확률이 독감에 걸리는 것보다 수치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걸려도 감기처럼 누가 감기 걸린다고 감기 걸릴까 봐 집 밖에 못 나가진 않잖아요. 감기 걸릴까 봐 뭐 식당을 안 가거나 감기 걸릴까 봐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안 하거나 한겨울에도 그냥 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점점 적응이 돼가고 있는 건데 영국의 인구가 7천만이에요. 7천만.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이죠.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2,000명 정도 확진자 나온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지금 막 뭐 9시까지 줄이고 뭐 2명이 만나야 되고 막 4명, 낮에는 4명 이상 만나고 지금 이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이런 영국같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어떤 거는 좀 오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백신을 맞고 그리고 델타 변이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점점 약해지고 하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아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결국에 시간 문제지 결과적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시장의 실적이나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수출입 지수가 나왔죠. 시장이 한 37%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한 40% 정도 증가가 됐고요. 실적이 좋다. 그리고 작년 2분기 실적보다 지금 올해 2분기 실적이 지금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조정이 잠깐 나와서 굉장히 이제 뭐 시장이 고점이어서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이게 뭐 계속적으로 막 폭락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괜한 공포심에 지금 계속적으로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필요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약간 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시장의 하락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시장의 지수로 한 5%에서 10% 정도 봤고요. 우리나라의 지수로 한 20% 가까이 봤는데
그 정도면 이제 종목별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별로 한 30에서 한 50% 정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건 피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 좀 약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을 좀 약간 분산을 해보자.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하락이 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현금을 좀 갖고 있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냉정하게 보면 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하락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방주사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놓으면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컨트롤 자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이 발표가 막상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막 폭락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수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번에 만든 저점을 크게 하향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자신감을 갖고 좀 약간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 지수의 상승을 조금 보자, 반등을 보자. 다만 종목을 교체하는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포트 중에서 이거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지금 교체를 해야지. 그 교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이 그냥 다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내려와 있을 때 레벨이 다 똑같이 지금 다 깨져 있을 때 내 종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냥 포기하고 좀 다른 종목들, 좀 괜찮은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자라는 말씀을 큰 그림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슈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증시 조정에 영향을 준 잭슨홀 미팅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두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7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니까요. 그때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주시강 필살기 코너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순서대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종목 고민 남겨주신 분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노란톡방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야호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야호님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혹시라도 고민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좀 위에를 올려보니까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여신은성님 이 닉네임 분이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을까요? 그래서 주변국님이 친척분인 줄 알았더니 나가시네요. 부끄러우셔서 그런가 이런 글도 남겨주셨고요. 월미도님이 너무하시네요 라는 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보 주슈강님이 저 위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견줄 수 없는 미모의 여수님이라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위안이 되네요. 하지만 나가신 분들 다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톡방 상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이 없으시더라도 어떤 질문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다 식사하러 가셨나 봐요. 네, 오늘 참여율이 좀 서운한데요, 조금. 그래도 톡방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질문들 제가 순서대로 추려봤는데요. 그럼 바로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은 제주 맥주고요. 매수가는 5,240원, 비중은 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주 맥주는 1.26%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2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은 상장 직후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채팅방에서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이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걸 다시 물어보시네요. 방송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지수 바닥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반등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지수가 내려갈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조금 약간 과감히 좀 종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그 본인들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하는 어떤 기회를 좀 활용을 하시고 조금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그 편의점에서 흔히 예전에 되게 신선했죠. 뭐 수입 맥주만 이렇게 4개씩 해갖고 이제 에일 맥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먹을 수 있었는데 일단 제주 맥주가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에도 수입 맥주처럼 그런 맛으로 만드는 어떤 수제 맥주들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편의점 되게 신기했던 어떤 회사인데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3,200원이에요. 공모가 3,200원. 근데 지금 오늘 공모가를 깼죠. 공모가를 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지금 어차피 이 종목이 내려왔지만 다른 종목도 다 깨졌죠, 지금. 다 깨졌는데 이 종목은 공모가가 깨졌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어떤 공모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SK,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4,000대 1이고 뭐 1,000만 원 집어넣어도 뭐 한 주밖에 못 사고 막 그렇게 공모가에 그렇게 샀던 그런 주식들이 지금 거기 밑으로 이제 하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맥주에 관련된 어떤 이런 회사가 사실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도 조금 어렵고 지금 어떤 그런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이 못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해서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가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은행이라는 주체 속에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든지 어떤 현금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반등을 해도 1.26%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데 지금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상장주잖아요.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또 오버행 이슈로 이 묶였던 어떤 그런 물량들이 또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는 안 그래도 위험한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어떤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 다 깨졌을 때 그냥 다 깨졌을 때 이 종목 팔고 비슷하게 깨진 종목들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주 맥주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주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모가가 깨졌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톡방에 보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을 알려줘님은 건설주들이 힘을 못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포트에 건설주들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알려줘님, 건설주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보니까 지금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 상담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또 1, 2부에 나눠서 조금 전이었나요? 또 LG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놓치신 분들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 검색창에다가 내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 화면에서 스크롤 하시면서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외경제TV 다시 보기라는 채널에서는 지난 방송까지도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지금 야호님은 롯데렌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전망 여쭤봐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JMT고요. 매수가는 4,6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JMT는 1.54% 상승하면서 3,625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JMT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예, 메타버스 관련주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간 상승이 앞전에 이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좀 같이 좀 많이 내려왔고요. 일단 JMT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작년에 일단 실적은 굉장히 괜찮았고요.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뭐 2분기에 좀 약간 실적이 줄긴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전자제품 제조업체죠. 제조업체. 그러니까 뭐 LCD 패널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트북 모니터 이런 부분의 어떤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은
그 OLED의 그 어떤 부품들을 만들면서 약간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약간 묶였고요. 이제 매출처가 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 배당도 하고 어떤 그런 좀 약간 우량한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배당을 한 50원 정도 했는데요. 일단은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이제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부러지는 모든 종목들이 다 전부 이런 흐름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메타버스로 좀 주목받아서 올라온 게 있기는 한데 평상시에 굉장히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오면 지금 4,600원 정도의 매수시면은 네, 거의 지금 추세가 살아있을 때 사셨는데 일단 좀 뭐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자. 일단은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조금 약간 기다리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지금 조금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약간 주목을 받았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이렇게 고삐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 급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과연 그게 그 분위기를 다시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많이 안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개인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로 좀 추세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번에 시장이 반등할 때 얼마나 이제 조금 약간 반응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종목 교체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내려올 때 조금 받아냈던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반등이 한 4,2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거기서 이제 맞고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등이 이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종목을 그냥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4,200원 정도에는 한번 잘라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냥 들고 한번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 길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한번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향후 상황 좀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JMT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에 반등세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4,200원 부근에서 좀 올청산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장기로 본다면 좀 더 지켜보자, 추세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4,850원, 비중은 2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2분기 적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수요일에 하한가를 맞으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질문자님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그냥 종목 교체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인기를 시장에서 잃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실적까지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 이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죠. 또한 이제 그 여러 회사들의 경쟁사들이 지금 진단키트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예전에는 시젠에서 가장 많이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 여러 회사들이 진단키트를 이제 내놓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시장의 경쟁도 좀 격화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관심 또한 어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에서 약간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까지 안 좋다면 지금 다른 진단키트주들은 그래 실적이 좋은데 받쳐주는데 이 종목은 실적까지 안 좋다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종목들이 전부 다 다른 것들도 다 깨져 있을 때 빨리 그냥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 실적까지도 지금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속상하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동구바이오제약이고요. 매수가는 9,9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동구바이오제약은 0.93%,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이제 반대로 이런 종목도 지금 이렇게 다 깨졌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만큼 깨진 종목들을 그냥 이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이 많이 깨진 걸 이런 종목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괜찮은 종목도 지금 이렇게 깨졌다.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하고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팔아서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피부과 처방 1위, 그리고 비뇨기과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의료계 쪽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회사고, 요즘에 이제 조금 핫한 거는 이제 그 줄기세포 추출 키트를 이용해서 그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그 화장품 사업 말고도 그 방법으로 인해서 난치성 치료조에 지금 그 좀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올해 3분기에 그 스마트엑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온 그러니까 줄기세포 추출 키트 이름이 이제 이 회사께 스마트엑스인데, 그 전신경화증, 수지궤양, 뭐 적응증, 여기에 이제 그 승인이 좀 예상된대요. 이게 이제 올해 3분기 정도에 이제 그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게 승인이 나면 이 줄기세포 추출 키트 중에는 세계 최초 개발이고, 또 이제 국내 최초 치료용이라는 좀 약간 그런 어떤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미용으로 썼을 때는 가격이 비싸서 조금 많이 확대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게 만약에 난치성 치료제로 간다고 하면 가격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일회용을 한 번 쓸 때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치료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좀 많이 이렇게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신청한 거 외에 그 어떤 유방 재건술이라든지 뭐 당뇨병의 그런 어떤 족부궤양,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염 뭐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나면 이 순서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증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런 질병들이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강남 세브란스하고 서울 성모병원하고 이런 어떤 종합병원에서 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또 이제 여러 회사에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노맨 컴퍼니라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좀 재미를 봤죠.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회사에 또 지분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최근 들어서는 CTC 바이오라는 회사의 비아그라를 필름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 CTC 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지금 매입을 하면서 좀 우호적으로 M&A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또 이제 동구바이오제약이라는 회사가 여러 회사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국제약품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이 회사 또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고지혈증 치료제 약물 중에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어떤 그 성분이 또 코로나 치료제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요. 또 메토민이라는 어떤 성분이 또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회사가 당뇨병 치료제 중에 그러니까 디민서방정이라는 어떤 약이 있는데, 그 회사의 성분이 또 이제 메토민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약간 국제약품처럼 오늘 상승을 했던 어떤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성분 이런 게 이슈가 되면 이 동구바이오제약 쪽으로도 어떤 그런 매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나 분위기가 확산돼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쭉쭉쭉쭉 있으면서 기본적인 어떤 회사의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회사고요.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제가 예전에 이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있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 한번 들고 있어 본 적이 있죠.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냥 너무 지겨워서 그냥 본전 이상 됐을 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뭐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고, 이번에 하락을 할 때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려고 하다가
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8,000원대까지 내려오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좀 있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 일단 보유하고 좀 버텨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까지 한번 대응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톡방 상황 이쯤에서 한번 실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시죠. 지금 최근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톡방에 들어오셔서 톡방을 쯧대밭으로 만들고 나가셨는데요. 시청자분들 안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1 유사 수진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잘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잘못 들어가시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링크를 다 지운 상태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제주사랑님이 지금 바로 또 롯데렌탈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까지 올려주셨네요. 이전 방송을 못 봐서 올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종목 상담 남겨주신 부분은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지난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 팬이유님이 전문가님 영상 구독하고 열심히 배워갑니다. 네, 이런 뿌듯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스로 한다님이 나가셨다가 또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좀 로봇 이런 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예민한 시간이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사람 맞으시죠? 광고 아니시죠? 로봇 아니시죠? 네, 소통 도와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종목 상담 시간이니까요. 여기 톡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화신이고요. 매수가는 10,01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화신은 5%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화신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화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채팅방에서 롯데렌탈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신규 상장주고요. 수급도 좋지 않고 롯데렌탈 같은 경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일단 지금 뭐 렌트카의 그런 어떤 그런 그 회사들이 사실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지금 모빌리티 시장에서 뭐 소카라든지 뭐 휴맥스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그런 카카오라든지 이런 카카오티라든지 이런 렌트카의 어떤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뭔가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롯데렌탈 이쪽에 다 경쟁자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롯데 같은 렌탈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하고 나서도 지금 신규 상장주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하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종목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 다 깨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교체하자. 반등 나오면 좀 본 다음에 빨리 종목 교체해서 다른 종목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으로 괜찮은 회사죠. 지금 현대 기아차의 그 자동차 관련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좀 독보적인 회사기도 해요. 자동차 셰시라든지 어떤 그런 휠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그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제가 이 종목들이 밑에서 올라올 때 코로나 이후에 2,000원대에서 사실 이 종목의 이 회사의 저력을 좀 알고 있어서 사실 이날 윗골이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사갖고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2,000원대에 사서 이거 나중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지루하게 움직여서 뭐 이런 어떤 상승 속에서 조금 어떤 이런 상승 속에서 팔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만큼이 왔죠. 거의 이제 10,000원 이상 올라오고 11,000원까지 찍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회사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회사가 지금 자동차 샤시 차체 부분 어떤 부품, 모듈품 이런 어떤 형태로 지금 그 현대 기아차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뭐 제네시스 EV, 뭐 JW 이게 앞으로 계속 공급되는 모든 어떤 제품들에 이 회사가 이제 그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회사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는 앞에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그랩이랑 현대차가 그랩이랑 손잡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 회사가 뭐 거의 급등을 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어떤 동남아 쪽에 협약을 통해서 뭔가 차를 뿌리고 뭔가를 할 때 좀 화신이라는 회사랑 뭔가 계속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어떤 전기차의 그런 어떤 생태계 정착을
그 기아차, 현대차의 파트너로서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이 협업이 잘 된다고 하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도 협업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이다. 어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시장의 하락폭에 비해서 하락이 굉장히 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다만 이제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면서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기다리는 흐름 속에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에 사셨는데 이 위에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사셨는데요. 일단 지금 8,000원 초반대에 왔을 때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세게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어느 정도에서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교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들고 장기적으로 좀 약간 투자하는 마인드로 좀 보시기에도 뭐 크게 무리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선택 상황 속에서 아마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회사 자체는 괜찮고 앞으로의 상황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신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빠져나오시거나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코어스템이고요. 매수가는 23,15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까 그 화신이라는 종목을 이제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반등하면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빠져나오고 지금 코아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어떤 이런 형태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크게 눌러놓고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돌파해놓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와주면서 지금 여기서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60일선 깨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평선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종목 흐름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제조하는 바이오 제작 업체 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차바이오텍도 있고, 뭐 코아스템도 있고, 뭐 그 네이처셀도 있고, 네이처셀이 좀 약간 급등이 나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앞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좀 이 코아스템이 좀 약간 쉬는 기간이 좀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5번째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가 있죠. 유명한 회사죠. 캐몬이라고. 제가 그 캐몬이 되게 재미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임상 실험을 대행하고 뭐 효력이나 효과를 이제 분석하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 캐몬이라는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일을 받아서 했다고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올라갈 때 약간 좀 같이 어떤 흐름들, 노바백스로 인해서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갈 때 캐몬이라는 종목이 크게 좀 상승하고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 회사를 좀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모습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고, 그리고 23,150원이면 충분히 본전 이상 올라오고 수익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사셨고, 시장이 조금 하락할 때 이제 같이 내려온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두 종목 남았는데 아쉽죠? 아쉽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3부에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는 이제 가시지만 저 혼자서도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소통을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